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을 할 겁니다. 여러가지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1차, 2차 방정식보다 큰 거, 3차, 4차 얘네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이것만 여러가지 방정식이냐? 그게 아니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상반 방정식이나 보기차 방정식이나 아니면 또 허근을 이용한 여러가지 방정식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합시다. 자, 먼저 여러가지 방정식이라고 했다. 여러가지 방정식에는 누가 있냐? 자, 여러가지 방정식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3차, 4차, 즉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3차 또는 4차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 거를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당연히 2차와 같은 인수분해. 없으면 인수분해하는 거 안 배웠는데요. 자, 2차처럼 그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자, 3차나 4차는 인수분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뭘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게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의 풀이인 겁니다. 조립제법이란 뭐다? 어떤 식에 뭘 넣었을 때,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값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죠? 그게 조립제법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빨리빨리 할 수가 있다. 그 방법밖에 없다. 고차 방정식.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 된다. 그 다음에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은 뭐냐? 뭐가 중복됐다. 누가? 2차가 중복되면 몇 차가 됩니까? 4차가 되죠? 보기차 방정식이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x4승에 대한 얘기죠. 그죠? x4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뭘 살펴보냐면 얘가 만약에 0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x4승이니까 쌤 조립을 씁니다. 자, 그러면 따로 정리하지 않았겠죠? 조립제법을 쓸 거라면 말이죠. 자, 그러면 보기차 방정식은 이렇게 풉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뭐라고? x4승을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라지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그 말은 즉슨 어떻게 인수분해한다는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을 구하면 되겠죠. 허근이 나오든 실근이 나오든 여러분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복소수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실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근데 보기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한 개 더 있더라고요.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인수 돼요? 인수 안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줄 거예요. 누구를? 이 식을. 근데 누굴 보고 만드냐면은 잘 보세요. x4승이랑 1을 보고 만들 거예요. 그럼 얘 중간에 있는 x제곱은요? 떨궈집니까? 잘 보세요. x4승과 1을 보고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x4승과 1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쌤 근데 이렇게 쓰긴 썼는데 위에 식이랑 다르잖아요. 자, 다를 때는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x 제곱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은 항상 뭡니까? 합차입니다.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은 합차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한 번은 더합니다. x제곱에다가 x를 한 번 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 번은 뺍니다. x제곱에다가 x를 뺍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죠. 복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해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만들어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만들 때 중간 거 빼고 앞에 거랑 뒤에 걸 가지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연습 좀 많이 합니다 오늘. 자, 그래서 결국 답을 구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이 인수분해 되면 되겠지만 안 되면 뭘 쓰면 됩니까? 근해 공식을. 얘도 근해 공식 쓰고 얘도 근해 공식 써서 답이 총 몇 개가 나오게? 4개가 나오게. 왜? 4차 방정식이니까. 4차 방정식은 주곡다 깨어난 답은 4개가 무조건 나와요. 허근이든 허근이든 실근이든 간에 중근이든 간에 무조건 답은 4개가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 중근 나왔다고 답 1개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바보죠? 중근 나오면 답이 2개 나온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복 2차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입니다. 상반방정식이 아니라. 자, 얘는 무슨 특징이냐면,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걸 중심으로 어떻게 상반되어 있는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죠. 어떤 꼴? C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상반돼 있죠. 거울처럼. 그죠? 거울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의 풀이법은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중심에 서 있는 이놈의 x제곱으로 다 나눠줍니다. 중심에 있는 요놈. 이 x제곱이죠? 그럼 얘를 다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거 나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x제곱이 있는 놈들은 x제곱이 있는 놈들끼리, x가 있는 놈, x가 있는 놈들끼리, 상수가 있는 놈, 상수가 있는 놈들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그럼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죠. a의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b의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c.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치환을 해주겠죠. 이제서 치환을 해주겠죠. 누구를 어떻게 치환한대?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뭐로 치환한다? t제곱이요 하면 맞습니다. 알겠죠? 그게 아닙니다. 왜? 얘는 t 이거 제곱한다고 얘가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얘는 뭐다? t제곱에서 2를 빼야 돼. 이게 나오죠. 그럼 얘를 이렇게 치환하죠. 그럼 이대로 치환을 하면 정리를 됩니다. 어떻게? 자, at제곱 플러스 bt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2 맞죠?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준다 이 말. 될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지금 내가 A, B, C로 해서 그렇지 원래는 우리가 다 되게 나와요. 인수분해를 하고 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게 뭐기 때문에 t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근데 t라는 게 또 뭐기 때문에 어떤 이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값에 대해서 문제를 또 풀어줘야지 끝이 납니다. 이게 상반 방정식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반대로 똑같은 경우에 상반 방정식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x제곱을 이렇게 나눠버리고 묶어버리고 치환해버리고 치환한 거를 풀어버리고 그 치환한 걸 풀었을 때 답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x 플러스 x분의 1을 이거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풀어버리고 총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방정식이다. 꼭 기억을 해라. 상반 방정식은 이런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허근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방정식들 말고 항상 허근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x 상승은 1을 만족하는 허근 x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성립하는가? 어떤 것들이 성립하는가? x 상승은 1을 만족하는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성립하는가? 자, 첫 번째. 자, 다른 한근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 한근이 오메가면 허근이라고 했죠. 쌤, 바로 앞 시간에 2차 방정식 할 때 켤레 근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그죠? 한근이 A 플러스 BI면 나머지 한근은 A 마이너스 BI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근이 오메가면, 허근이면 나머지 한근은 이 오메가의 뭐예요? 켤레인 오메가 방한. 다른 한근은 오메가의 바다. 왜 맞죠? 얘가 오메가면 다른 한근은 오메가 바가 나오겠죠.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있잖아요. 사실 또 뭐랑 똑같냐면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x 상승은 1이라는 걸 풀면 이렇게 됩니다. x 상승은 1을 푼다. 자, 얘는 식이 어떻게 풀립니까? 자,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오메가는 1이 될 수 없고 오메가 결국 이놈의 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의 근이 한 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되고 다른 한 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거의 근이 뭐가 나온다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허근이니까. 그럼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정체는 뭐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보면 x값이 뭐가 나옵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 즉 3i 이렇게. 그럼 한 놈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한 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럼 내가 오메가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 오메가 누군데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제곱을 했더니 4분의 뭐가 나왔어? 1 마이너스 2 루트 3i 마이너스 3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약분 다 해버리면 2분의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그래서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또 뭘 알 수 있냐면 한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상승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이 해야겠죠. 그 다음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근이라고 했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또 나와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전부 다 오메가로 나눠버리는. 얘가 다 나눠버리면 오메가로. 즉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게 막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이 뭐다? 오메가 제곱이다. 요거까지 지금 알았어. 또 그럼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두분의 합.
두 근의 합 당연히 알 수 있죠. 왜? 두 근의 합은 뭐다?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은요? 2. 원식 보고 하는 거 지금. 이식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당연히 두 개를 곱하면 1이 나오겠죠. 그거까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지금 그럼 뭐예요? 단지 뭐 하나만 보고 x 3승 1을 만족하는 한 헉은 오메가만 보고 내가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이 몇 개다? 네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총 얘네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가나는요 절대 수능에도 안 나오고 모의고사도 안 나옵니다. 그럼 대체 쌤은 왜 합니까? 10가나가 안 돼 있으면 절대 1등급이 안 나와요. 10가나 모르는데 1등급 나오면은 강사생활 적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도 나오냐면은 당연히 저거랑 반대인 놈 한 개 있죠. x 함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한 허근을 얘도 오메가라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마찬가지로 네 오메가 상승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1이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 오메가 바가 곱한 게 2. 뭐 이런 것들. 얘네랑 자 부호가 어떻게 해요? 반대, 반대, 반대. 이거만 반대,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라. 알겠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내가 문제 푼다 바로 가지 말고 여러분 일단 조금 숙지하고 갑니다. 봅시다.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자, 1번 다음 3차 방정식을 풀어라. 1번에 2번 자, 쌤이 이런 문제 풀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일단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차부터는 우리가 조립제법이라는 걸 써야 합니다. 그죠? 조립제법을 써야 하는데 뭘 넣으면 0이 나오는지 빨리빨리 한번 봅시다. 뭘 넣을까? 1을 넣을까요? 아닌데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넣을까요? 되나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이게 조립제법 씁니다. 어떻게? 개수만 따야 되죠. 1. x 3승이랑 x 사이에 비었죠. 0. 그 다음에 1, 2. 이 상태로 조립제법을 쓴다 이거예요. 1, 1. 자, 그럼 답을 어떻게 정리해요? 이런 상황에서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답을 잡니다. 인수 돼야 돼요. 2, 1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꼴 0이 나오게 하려면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럼 근해 공식을 쓰면 답이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 근해 공식 못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해 공식 쓰면은 답이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랑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4번도 한번 해봅시다. 4번 x 3승 x 제곱 6x 플러스 8 0. 딱 봐도 1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도 아닌 것 같네요. 뭘 넣으면 0이 나올 것 같냐고 보니까 2 넣어볼까요? 8 빼기 4 4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나오죠. 플러스 8 2 나오네요. 자,
여기는 뭘 넣으면 된다? 2를 넣으면 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8. 2를 넣지. 2를 넣더니 1, 2,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빵! 똑같이 식을 또 적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죠? 뒤에 게 또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또 근해 공식을 씁니다. 그죠? 근해 공식을 쓰면은 x의 근이 또 뭐가 나오냐면 2랑 앞에 나와있는 2랑 또 답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근해 공식 쓰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풀어줍니다. 알아서 푸세요. 근해 공식도 못 풀면 뭐합니까?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가봅시다. 다음 4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건 4차입니다. 자, 여러가지 숫자를 넣어보죠. 그죠? 뭘 넣어볼까요? 1을 한번 넣어볼까요? 1 넣어보니까 되나 안되나? 안되네요. 1 넣으니까 안돼요. 그럼 마이너스 1로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1, 3, 4, 7, 마이너스 7 되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한 겁니다. 자, 1, 마이너스 1, 4, 7, 7, 6, 빵! 그러면 얘는 지금 4차를 인수분해하니까 한 번 더 뭐가 나와? 3차가 나와. 그럼 얘도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돼요? 뭘 집어넣으면 0이 될 건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이대로 해놓고 답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x3승에 1 넣으니까 안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니까요. 어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2 넣어볼까요? 8.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14 마이너스 6. 되네요, 그죠? 오케이, 2로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1,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6을 가지고 2로 인수분해를 하는데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6, 땡. 결론적으로 민수분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도 인수분해가 또 안 돼요. 그럼 또 얘를 또 근해 공식을 또 써야죠. 지겹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온다? x 값이 마이너스 1과 2와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면 된다. 자, 어려운 거 없었죠? 조일제법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앞으로. 4번 문제는 치환하는 문제. 4번에 2번입니다. 딱 봐서 누군가를 치환해야 될 내용이 나올 겁니다. 누굴 치환하고 싶나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쌤 같은 경우에 이거를 x 얘를 라지 x로 치환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개하면 합차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 x 값이 뭐란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결국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0이 나는 문제 하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0이라는 문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얘는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누구로? 2, 1 플러스 인수분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얘는 또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얘 근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처음에 근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해 공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7번) 별표치입니다. 7번 별표치고. 자, 왜 별표치는? 4차 방정식. 쌤 이거 그냥 푸는데 왜 별표칩니까?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실수하기 쉽다. 왜? 모든 실근의 곱, 모든 근의 곱이랑 모든 실근의 곱은 다른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 뭘 배웠기 때문에? 허근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허근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든 실근의 곱, 모든 근의 곱이랑은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실근만 꼭 해야 됩니다. 실근만. 자, 왜냐하면 이런 실수를 하기 쉽거든요. 자, 원래 모든 근의 곱은요, 요 뒤에 있는 요 숫자예요. 이게 모든 근의 곱입니다. 여러분 2차식 할 때도 봤지만 A분의 C였죠. 이것도 똑같아요. 항상 모든 근의 곱은 얘입니다. 그렇다고 답을 마이너스 10으로 할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 근 중에 허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누구의 곱만? 실근의 곱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해봐야 된다? 계산을 해봐야 돼. 뭐 넣으면 0 나와요? 1 넣으면 돼요. 안 되죠? 2 넣으면 2의 4승 16 안 되죠? 그럼 뭐 넣어요? 안 되죠. 인수분해 합시다. 되잖아, 인수분해서. 쌤, 보기 차식은 인수분해 때문에 인수분해 하라 그랬죠.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x 제곱값이 마이너스 5든가 x 제곱값이 뭐든가 3이 아니라 2지. x 제곱값이 뭐든가 2든가. 근데 쌤이 허근 구하라 그랬어요.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뭔데요? 허근이잖아요. 얘는 애초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x제곱이 2란 얘기는 x가 뭐란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란 얘기죠. 그 말은 두 분의 곱이 뭐가 나온다?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됐습니까? 제곱은 아니에요. 곱이에요. 그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거 문제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나왔네요. 자, 인수분해 되는 보기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푸는데 9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 방정식은 이렇게 풉니다. 자, 쌤 그때 뭐라 했어요? 뭘 보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라? 얘랑 삼수를 보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라. x4과 플러스 1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거. 얘죠. 그리고 마이너스 11x 제곱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9x 제곱. 됐습니까? 위에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왔죠. 근데 얘는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리고 9x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합차.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얘가 0이 나오게. 그럼 여러분은 무슨 짓을 하면 돼요? 얘 둘 다 뭐 어떻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근해 공식을 써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답이 하여튼 간에 이랑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근해 공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합니다. 전 이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계산은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산수쌤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도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내가 뭐라 했어요? 아까 중간을 중심으로 반대를 이렇게 상반대에 있는 식을 봤을 때 무슨 짓을 해라? x제곱, 중간에 있는 x제곱 다 나눠버려. 나눕니다. 자, 그러면 결국 x제곱은 제곱끼리,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쌤이 이거 치환할 때 어떻게 치환하라고 했어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얘가 t 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t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2는 자, 12, 7 인수분해 뭐로 됩니까? 4와 3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뭐가 나오냐? t 값이 뭐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t 값이 뭐니까? x 이런 식이 한 개가 나오고 이런 식이 한 개가 나오는데 자, 양면에 뭘 곱하고요? x를 곱하고요. x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한 개 나오고 얘도 x 곱하면 그럼 이 두 식을 또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의 공식을 또 써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식은 답이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죠. 근의 공식은 알아서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상관방정식 한 개 더 풉니다. 조금 더 고난이도의 상관방정식입니다. 자, 12번인데요. 영의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 어쨌든 얘도 상반방정식이긴 해요. 중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돼 있죠. 자, 근데 얘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묶이지가 않아요. 절대 안 묶입니다. 내 말 명심하세요. 지 마음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눌 거예요? 나눌 것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나누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딱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죠. 그러면 차수를 한 개 줄여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오차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차수 줄입니까? 자,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줄일 수 있다.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다? 한 개만 딱 하세요. 뭘 넣으면 0 나와요? 뭘 넣으면 0 나옵니까? 무엇을 넣으면 0이 나올까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5. 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0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한번 조율제법을 가르쳐주세요. 1 6 자,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자, 상반 방정식이 또 나와버리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상반 방정식을 쓰면 돼요. 중간 과정 다 뛰어넘어버리고 바로 한번 치환해볼까? 어떻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다 나눠버리면 x 4승이구나. 미안. 자, 또 어떻게 나오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겠죠? 그럼 얘를 또 어떻게 묶어내야겠죠? 그죠? 또 묶어내.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치환하겠죠? 얘를 t로.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로 치환이 돼버립니다. 그럼 근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4와 2의 근이 이렇게. 그럼 결론. 여기서 t는 뭔데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지금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4는 플러스 2가 나왔죠. 그렇죠?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가 나왔죠. 그리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4와 답이 2가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근 한계가 1이 나왔잖아요. 알파가 무슨 말이에요? 1일 때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2가 나오겠죠. 아, 플러스 2네. 자, 알파가 다시 마이너스 1일 때는, 왜냐면 x 플러스 1 이렇게 했으니까, 자, x 플러스 1만 했으니까 근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마이너스 1 때는 답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총 근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4와 2와 마이너스 2. 그래서 쌤 잠시 실수했는데, 마이너스 1을 옮기면 플러스 1로 바뀐다는 거,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15번 4차 방정식입니다. 의 두 근이 2와 3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졸라 쉬운 문제. 왜냐하면 근이 2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 결국 이 식에다가 2를 넣으면 0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먼저 2를 넣어봤을 때 4, 7, 28. 자,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8. 자, 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오면 마이너스 3의 4은 81 마이너스 3의 3은 플러스 27 마이너스 3의 제곱 97 63 마이너스 3의 플러스 2. 앞에 이놈들 계산하면 자, 81 더하기 27 하면은 뭐가 나오고요? 108이 나오고요. 63을 빼주면 45가 나오고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40.
그럼 우리가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냥 간단하게 열림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A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두 개를 뺐더니 A 값이 두 개를 뺐더니 2A 플러스 B에서 3A 플러스 B를 빼면 5A는 마이너스 25가 나오고요. A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럼 B 값은 뭐가 나옵니까? 30이요. 자, 정리가 끝이 나죠. 그죠? 이건데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좀만 더 살펴볼까? 그죠? 다 맞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25가 나온다.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이번에 허근 나왔어요. 쌤 얘기했죠. x 3승은 1이다. 이게 오메가다. 자, 쌤 얘 나오면 무조건 뭐라 했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무조건 뭐다? 0이라고 그랬죠? 답이 끝났네요.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쌤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쌤 아까 정리했던 거 나중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전부 다 오메가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죠? 그 다음에 17번. 허근이 오메가라고 할 때, 저 오메가 10승 더하기 오메가 7승 분의 1은 뭐냐 이 말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의미한다. 얘가 0이 됐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메가 3승이 1이면 오메가 10승은 뭐가 됩니까? 오메가 10승은 뭔데? 오메가 3승에 오메가 곱한 거 아닙니까? 얘는 뭐가 되고요? 1이 되잖아요. 결국 오메가 10승은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 7승은 뭐가 됩니까? 오메가 7승은 오메가 3승의 제곱에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얘는?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국 얘는 뭔데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니까 답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빨리.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다 풀어봤어요. 웬만한 문제. 고차 방정식이고 뭐가 돼. 그죠? 고차 방정식, 졸집권에서 푸는 방법, 보기차 방정식, 상반 방정식, 그 다음에 허근 이원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3차 방정식 응용에 대해서 조금 해봅시다. 자.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처럼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3차 방정식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첫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이놈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근의 합 두 근씩 곱한 거는 A분의 C. 세 근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고 x 상승의 개수가 1입니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식은 x 상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빼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도 뭐가 있냐면 편례가 있습니다. 자, 모든 미지수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P 플러스 QI면 나머지 한근은 P 마이너스 QI. 2차는 똑같아요. 모든 미지수가 실수일 때 한근이 잘못 썼네. 미안하다. 이렇게 한근이 모든 실수가 유리수일 때는 P 플러스 무리수 마이너스 무리수. 근데 실수일 때 허근이 하나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한근은 이거의 켤레근은 P 마이너스 QI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것도 기억하고. 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고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4차, 5차, 6차, 7차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N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 N차 방정식. 잘 보십시오. N차 방정식이라면 이런 거예요. 그죠? 뭐 A, B, C, D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갖다 칠까 졸라 멀리 어떤 뭐 기호들이 나오겠죠? 이까지 갖다 붙입시다. 됐습니까? 근이 몇 개가 N차 방정식 근이 몇 개요? N개가 나오겠죠? 자, 그럼 N개가 나올 건데 그 N개를 어떻게 해? 항상 몇 차 방정식이든 간에 항상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몇 차 방정식이든 간에 모든 근의 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자, 짝수일 때는 항상 a분의 b, n이 홀수 차수, 즉 3차, 5차, 7차, 9차 이런 방정식일 때는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아까 3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와요. 홀수니까. 그리고 우리 2차 방정식은 맨 마지막에 뭐 어떻게 돼요? 곱이 a분의 c죠. 양수죠. 그래요. 짝수는 양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응용하는 문제도 나온다. 고난이도 문제 나온다. 꼭 기억을 해라. 이거. 몇 차는 상관없다.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모든 근의 곱은 짝수일 때는 a분의 d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a분의 d다. 최고 차이 차수가 짝수 홀수일 때 잘 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도 어떻게 해요? 판별식을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거 배우면 토할 거야. 근데 그걸 굳이 쓰지 않아도 대충 구할 수가 있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해. 그러면 3차인데 근이 한 개. 3차인데 근이 한 개가 어떻게 나와? 자, 실근이 한 개가 나왔대. 실근이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어떤 경우가 실근이 한 개가 나오겠어? 한 개는 실근인데 두 개는 허근 나오면 한 개만 실근 나오겠지? 또 어떤 경우 있겠어? 삼중근 나오겠어. 세 개가 다 겹치면은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실근이 두 개인 경우. 자, 실근이 두 개인 경우는 뭐가 있겠어? 이런 경우밖에 없어. 뭐?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그럼 근이 두 개지. 왜? 중근은 중복되는 거 한 개 나올 거고 실근 한 개 딱 나올 거라.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이 세 개일 때. 자, 근이 세 개일 때는 그럼 어떡하겠어? 근이 세 개일 때는 우리가 그냥 뭐 바로 하는데 서로 다른 뭐 가질 때? 세 실근 가질 때. 이때 근이 세 개겠지. 3차에서 실근을 한 개만 가진다는 뜻은 한 개는 실근인데 두 개가 허근이라든지 3중근을 가진 뜻이고 실근이 두 개라는 뜻은 중근이와 실근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근이 세 개라는 뜻은 결국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근과 개수의 관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20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20번입니다. 자,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은 0. 아, 0은 아니네. 이 값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다 통분해야죠. 얘네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분의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통분. 그러면 우리는 뭐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알고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값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A분의 D인데 그냥 D가 아니라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것은 A분의 C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리고 이게 답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3분의 1이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만 기억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미 여러분 다 통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또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또는 곱셈 공식이 나올 거니까 그것도 항상 기억하고 항시 기억하세요. 수능 끝날 때까지. 끝나고 까먹는 건 내가 뭘 안 합니다. 자, 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문제는 매우 쉬워요. 여러분 감만 알고 있으면 무슨 답?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세 근의 합은 뭔데요? A분의 B인데 그냥 A분의 B가 아니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나옵니다. 두 개씩 곱한 거는 A분의 C 3이다. 결국 답은 뭐냐? 1 빼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과 개수의 관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확실하게. (22번)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 마이너스 루트 1을 하면 결국 나머지 남은 한 근은 뭐란 얘기예요? 1 플러스 루트 2란 얘기죠. 그럼 우리 A, B가 금방 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결국 A는 뭔데요? 두 개씩
곱한 게 A잖아. B는 다 곱한 게 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B 나오죠. 부호 조심해야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A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자,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얘네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나오네요. 누가? A가. B값 구합니다. 다 곱합니다. 얘는 다 곱합니다. 아까 1 마이너스 루트랑 1 플러스 루트 1을 곱했을 때 뭐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3만 곱하면 되죠. 알파, 베타, 감마에 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3인데 B값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기 때문에 B값은 결국 A값과 B값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i일 때 누구? 여러분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뭡니까? 2 플러스 i니까 나머지 한근은 당연히 2 마이너스 i겠죠. 쌤 3차면은 근이 3개잖아요. 그럼 3개면 나머지 한근 또 한 개 더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알파라고 합시다. 자, 근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3개의 근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이 자리 무슨 자리? 세 근의 합의 자리이기 때문에 얘네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전부 다 더해봅시다. 전부 다 더하면 4 플러스 알파가 나오겠죠.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근 한 개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결론적으로 3개를 다 어떻게 하면 뭐가 나와요? 다 곱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3개를 다 곱합니다. 다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뭐가 나온다? 그냥 A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 나온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사라지면 되죠. 그죠? 결국 이거 두 개 곱한 게 A 값이 될 거야. 그럼 2 어떻게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5가 나오겠죠. 결국 이 값이 뭐예요? A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것도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상하로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상을 찍을 건데 자, 상 파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니까 좀 크게 씁시다. 자, 3차 방정식. 중근과 뭘 가져요?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이랑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 모든 상수 n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근 가진대요. 다른 한 실근 가진대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단은 이 상태로 뭐가 중근이고 뭐가 실근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하려면 졸지법 써야 되는데 뭐 넣으면 될까 생각해 봤더니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나오죠? 마이너스 1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1 0 2n 마이너스 1
2m을 마이너스 1로 조립제 뽑습니다. 됐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중근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평범하게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중근은 아닌데 이거의 근 중에서 하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근과 얘네가 중근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요? 얘만 통째로 중근 가질 수도 있어요. 대신 얘가 중근일 때는 열대 근이 뭐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놈의 근이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까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3중근이 돼버리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근인데 얘도 마이너스 1로 중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근만 가시는데 대신 마이너스 1은 가지면 안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중근은 안 가신대요. 근이 있대요. 근데 그러면 여기도 근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두 개의 근 중에서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근이 만족을 하겠죠. 그죠? 성립을 하겠죠. 그런 얘기예요. 이해 안 되면 똥바보.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그럼 얘가 중근이다.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D 1 마이너스 4H, 그죠? 이꼴 0. 결국 M 값이 얼마? 8분의 1 나오는 경우 하나가 있고, 왜 M 값이 8분의 1이 되면 얘랑 전혀 상관없는 근이 나옵니다. 그죠? 근이 2분의 1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얘 중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m이 0. M 값이 뭐라는 얘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M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 대입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두 개의 n 값에 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n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꼭 다시 풀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하는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